1번 1교시 1번 이제 뭐 세밀한 게 뭔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이렇게 지금 뭐 풀이는 제 설명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니까 봅니다. 이거 5페이지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대한 고시 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지침은 사업주로 하여금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근로자의 위해 위험성을 줄이고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좀 마련하고 그대로 좀 시행해라 해서 대상이 다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넌 이렇게 해라 하는 주체가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지문에 이렇게 뭐 나와 있네요. 답지에 그죠? 줄 한번 쭉 치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밑에 뭐 절차 맨 아래쪽에 있는 뭐 보면 위험성 평가 절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 절차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답을 안 적으면 뭐 아예 점수를 못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위험성 평가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린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해저드 같은 것들이지. 해저드를 찾는, 그죠? 예, 그래서 뭐 하족 이런 것들 했고 정량적인 위험을 찾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ETA, 그죠? FTA 이런 것들을 쓰고 그리고 컨시퀀스 어널리시스를 해서 사고 영향 결과가 얼만큼 나오는지 또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적어서 답은 하나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위험성 평가는 큰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1번은 제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깔끔하게 제끼세요. 근데 1번 문제 이런 거 한번 툭 받으면 헉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언급이라도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우기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나한테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 이런 것들은 그냥 틀리세요. 적지 마. 예, 적을 게 없는데요. 그럼 나중에 꺽제기든지 맨 마지막으로 몰아서.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당량비입니다. 당량비는 다시 한번 프린트물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당량비는 답지만 지금 우리가 적었으면 당량비는 그죠? 원래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원래 시험 문제 잘 나온 형태는 공연비가 있어요. 공연비 그죠? 예. 공연비라는 것들을 한번 잘 해놓으세요. 공기 연료비죠. 자, 공기하고 연료에 대한 비다. 이게 역수가 연공비예요. 이렇게 연공비. 연공비를 응용해서 알면 당량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엔진 기관이라든지 하여튼 기관에서는 항상 공연비를 따져요. 공연비를. 우리가 연비라고 하는 애가 얘잖아요. 이렇게 효율성 이렇게 따질 때 연료의 효율, 에너지 효율 따질 때 연비가 어떻게 되냐 얘. 이걸 따지는 거지. 이걸 알면 이 값을 뒤집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 이론상과 실제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했었을 때 이렇게 했어요. 당량비는 이론에 대한 지금 연공비하고 실제죠. 이론분에 이론에 대해서 실제는 얼만큼 들어가냐 이렇게 연공비 따질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당량비 파이라고 하고 1보다 클 때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답은 요렇게 써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신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요렇게 우리 했었을 때 이렇게. 그죠? 예. 이게 이제 1보다 클 시점. 이게 양론이고 1보다 작을 시간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가면 화재로 확대가 된다. 그죠? 화재. 파이의 기본 개념은 뭘로 쉽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연료하고 공기라고 하는데 이게 연료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파이는 연료다. 연료량. 파이가 1보다 크면 연료가 많은 쪽이란 말이에요. 연료가 많은 쪽이 어떤 거예요? 언제 쪽이에요? 화재 초기입니까? 그럼 프레셔 오브 이후에요. 동영상 찍고 있는데 자꾸 초기입니까? 초기에 뭐가 많아요? 공기가 이 다 공기라. 이 지금 연료가 없어. 여러분들 탈 수 있을 거라는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은 타지 않잖아요. 지금 가연성 가스가 많은 시기가 언제냐고. 건축물의 화재를 보자고 이렇게. 이 초기에 초기라 플래시 오브 관점으로. 이 앞에는 뭐가 많아요? 공기가 셌어. 공기가. 이때서 연료량에 따라서 화재가 성장해요. 급성장할 수도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료의 지배를 받는 시점이에요. 이 연료 지배. 여기는 연료가 너무 많아. 공기의 양으로서 화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환기 지배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해보세요. 환기 지배는 연료가 너무 많아요. 연료 지배는 공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연료가 이 많은 지점 어디라고? 연료가 많으니까 위는 뭐? 환기 지배 맞습니까? 맞고. 요 밑에는 공기가 많은 거 맞습니까? 자꾸 안 따라오려고 하면 안 돼. 거부하지 마. 왜 자꾸 거부를 해. 아닌 것 같은데. 요 부분은 파이는 연료예요, 연료. 연료가 1보다 더 크게 있대. 많대. 쉽게 이해하라. 그러니까 연료가 많은 시점 화재를 보면 환기지배형 화재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1보다 작은 시점은 연료지배형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맞습니까? 공기가 많을 때는 완전연소라고 우리 부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연료가 너무 많으면 불완전연소가 돼요.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이제 과거에 했던 거. C는 O2하고 만나면 CO2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완전연소의 개념이지. 기본 개념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형태. 근데 만약 이게 절반으로 줄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니까. 불완전연소의 대표적인 산물이에요. 일산화탄소. 되겠습니까? 뭐가 줄었어? 공급되는 공기가 줄었네. 이게 되는 것이. 됐습니까? 그걸로 해서 이 그림 놓고 아니면 우리 책처럼, 우리 답지처럼 표처럼 예쁘게 해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원래는 이거를 공략할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워서 바로 공략하면 포기를 많이 해서 요 문제를 한 두세 개 갖고 와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렇죠? 정리를 빨리 할게요. 요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하고 뒤집고 정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만 적어도 중량으로 해서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당량비는 실제 연공비 나누기 이론 연공비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연공이라는 것은 공연비부터 해서 맨 아래쪽에 연공비 역수분해해서 올라오면 되고 밑에 있는 거 줄을 한 번만 치고 이해할게요. 이론 공연비라는 게 있어요. 보입니까? 우리 답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었어요. 이론 공연비 줄 한번 쳐보세요. 이론 공연비. 이론 공연비는 완전연소를 할 때 필요한 양이에요. 필요한 양. 17.2라는 말이 뭡니까? 공기의 양이 17.2가 필요하고 메탄은 1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다시 이렇게 적을게요. 자, 메탄이 지금 나오는 공연비가 17.2래요. 이런 말은 뭡니까? 라면 공기가 이만큼 필요하고요. 메탄은 1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메탄 1을 완전 연소시키려면 공기는 17.2만큼 필요하다고.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많이 차이 날 거거든. 그걸 따지는 게 당량이에요. 조금 헷갈리지만 기본 개념은 그렇게 정도 잡아가면 됩니다. 그 정도의 값만. 가솔린 12에서 18이 다양히 있는데 14.7 정도로 해서 계산 문제가 가끔 출제돼요. 우리 시험 말고. 걔네 쪽, 가스나 이런 쪽 있죠. 그런 쪽. 그래서 14.7에서 하나 써놓으세요. 그죠? 참고로 가솔린은 뭐가 핵심입니까? 라고 하면 C8, 요게 아니었습니다. C8에 H가 18개. 얘로 따져요. 그죠? 이소 뭐식 이런 거죠? 반어제 나중에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얼추 적었을 것 같아. 얼추 잘 적었으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 3번이에요. 3번은 당연히 했어야지. 그죠? 요건 근데 엄청 쉽게 일부러 넣어놨는데, 암기도 다 넣어놓고. 그리고 최근에도 방향성상으로 모의고사도 자주 했었어요. 우리 답만 한번 볼까요? 증축일 때는 원칙 추천합시다. 원칙. 이거 실무도 완전히 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증축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서면에 성형외과를 하나 열었어. 성형외과. 얼굴을 뜯어고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너무 잘 됐어. 옆병원을 샀어. 그랬더니 이 환자가 뜯어고치고 밖에 나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냥 벽을 하나 뚫을까 이렇게. 우리 구름다리라고 이렇게 하지. 그걸 해도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얘가 90년도에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얘가
2021년에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 A 건물, B 건물 중에 B가 나중에 지어졌는데 이 건물 지으면서 연결하려면 어디 법을 따르면 될까요? 그렇지? 이해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있고 증축을 했어, 이렇게. 그럼 언제 법을 따르면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가장 최근 법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줄 쳐놓으세요. 증축 당시법으로 해라고. 전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전체가 증축 당시로 가는 거야. 그럼 법이 엄청 강화되어 있는 걸 따르겠지. 그죠? 그럼 이미 나오겠죠. 그래서 소방하는 사람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겁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밑에 예외를 4가지 줄 쳐놓으세요.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거나, 그죠? 이런 말 자주 봤지요. 방화문 방화 셔터로 구획되는 거. 너무 경미하게 작은 거. 캐노피 같은 거. 삼면이 뚫려 있는 이런 것들 캐노피라 부르죠. 그거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은 그 건물, 이 건물은 이 건물로 볼게요. 그런 말이지. 자, 그 밑에 2번.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줄 쳐놓으세요. 그 부분 동그라미 치고 원칙에 부분만 변경 당시법, 변경할 때 법이에요. 이렇게. 예외는 전체 그 전법을 따라라. 이렇게. 그 밑에 있는 4가지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예. 용도 변경 전 걸 따라도 된다는 말은 뭡니까? 큰 위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큰 위험이 없으면 옛날 법 그대로 갖고 가라 이런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자, 1번은 뭐 화재 위험이 없어지거나 쉬워져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다중이용업소에서 업무시설로 바뀐다든지 화재 위험이 확 줄었어요.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은 잘 안 바뀌겠네. 그런 걸로 바뀐다든지. 그러면 위험도가 많이 줄잖아.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지. 용도를 변경했었을 때. 그 밑에 2번에 근무자 있으면요. 이렇게 법 문제는 그대로 다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의미 전달까지만 하면 기술사는 점수가 들어온다는 거. 이해됩니까? 기술사의 특권이에요. 관리사는 이 문구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이라는 걸 주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만 나오면 점수를 줘요. 이렇게. 그래서 좋지. 나머지는 양이 줄고 외 용도 보시면 되고. 3번은 뭐 그냥 눈 감고도. 4번은 더 봐볼까요? 4번은 야, 이건 도대체 몇 번이나 도대체 이건 틀릴 수가 없는 괜히 안 그렇습니까? 왜 만만하게 내가 이 자식아 왜 자꾸 나한테만 아니 그냥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우리 다시 이해할게요. 우리 요 문제는 접근하기 전에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산점이죠,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있으면 연소라고 하는 형태가 화학 반응이 생기게 돼요, 연소가. 이때 내가 뭐 하나만 줄여버리면 나머지 2개가 아무리 많아도 불은 안 나요. 걔를 산소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산소를 선택해서 이 가연물이 타지 않는 형태의 농도보다 훨씬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 형태의 상한선을, 그 산을, 하한선을 MOC라고 불러요. MOC. 가연성 은합기가 산소 농도만으로 줄여도 불은 절대 안 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요 2개의 농도가 아무리 양론을 유지하고 있어도 점화 에너지만 줄여버리면 불은 안 나요. 이 형태를 우리는 전기방폭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기방폭의 속뜻은 뭡니까? 속에는 자, 전기 점화 에너지를 구획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점화 에너지가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불 절대 안 나. 되겠습니까? 가연물은 치기 쉽지 않지. 제거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는 거지. 중요하게 잘 봐놓으세요. 얼만큼이냐. 순서는 우리 풀이에서 했을 때, 요건 이렇게 막 순서대로 하죠. 이렇게. 제일 먼저 이 공식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맞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료몰, 공기몰, 연료몰 곱하기 100이면 불이 이상적으로 나는 농도가 생겨요. 자, 양론을 알게 되면요. 양론을 알게 되면 한계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한계는요. 한계는 양론의 한계는 0.35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계를 알면 또 뭘 알 수 있겠어요?
하한계를 알면 MOC를 알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엄청 중요해요. 자, MOC를 알 때 되네요. 하한계를 알면 O2모를 알게 되면. 그죠? 요 순서대로 해서 구해야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라고 하면 하한 값이 주어졌어요. 1.6% 보입니까? 1.6%로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의 취지는 계산인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라고 선택하면 2번처럼 푸셔야 돼요. 2번처럼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11.18%.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볼까요? 양론일 때는 그죠? 예. 양론이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하나만 예쁘게. 내가 그림 같은 게 다 빠졌어. 못 그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렇게. 요 지점이 우리 주어진 값의 1.6%예요. 1.6. 여기는요. 상한가 8.4%. 양론은요. 양론은 구했네. 몇 프로? 3.13%. 너무 좋네요. 불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지. 양론입니다. 양론점. 이렇게. 그러면 양론도 좀 이해했어. 요거보다 더 밑으로 갈 수 있는 형태는 요거는 뭐의 관계입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조금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가연성 혼합기에 나타나요. 가연성 혼합기는 가연물과 산소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불이 끄려고 하려고 하면 산소만으로 가지고 할 거예요. 산소만. 산소 대기 중에 몇 프로예요? 대기 중 몇 프로? 몇 프로? 21%지. 21%. 그런데 21%를 확 낮춰버렸어요. 몇 프로로? 11.18%로 낮춰버렸어. 그럼 불은 절대 안 나요. 이해됩니까? 소화관점이구나. 11.18%. 내가 못 믿겠어. 그래서 어떻게? 설계 때는 더 많이 줄일 거야. 마이너스 4%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MOC까지가 불이 나는 하한선이에요. MOC 밑으로는 절대 안 나요, 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못 믿어서 더 낮춰가지고 유지할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MOC 관점에서 설계 농도에 해당돼요. 가볍게 이해합시다. 그죠? 그러면, 자, 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냐는 거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산소에 관련되어 있는 산소 퍼센트. 그죠? 지금 얘가 21%가 대기예요. 대기. 그래서 얘를 줄였대. 11.18%로. 얘가 지금 나와 있는 부탄의 MOC예요. 다시. 그리고 얘를 더 줄였대. 마이너스 4%하면 7.1% 되겠네. 얘가 MOC의 설계예요.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줄여지냐고. 어떻게 해? 집어넣었겠지, 뭐를. 집어넣었겠지. 그렇지.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지. 불활성 가스 집어넣는 방법을 퍼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이 나옵니다. 도대체 불활성화는 뭐냐? 불활성화는 21% 존재한 형태가 구획되어 있을 때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어서 불 안 나게 MOC까지 낮추는 작업을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그 그림으로 같이 정리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불활성화는 MOC보다 4%, 옆에 양념처럼 NFP에 69 한번 줄쳐놓고 MOC보다 2%만 낮춰도 불 절대 안 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4%까지 낮출 필요 없어. 이렇게. 양념처럼. 그 다음에 그 밑에 퍼징하는 방법은 진압수사. 좀 무리해요. 너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샤를. 이건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쓰다 보면 좀 막힐 것 같아. 그죠? 이게 이제 경험의 좀 차이가. 그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보일 샤를은 이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다시 PVT는 원래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죠. PVT 이렇게 맞습니까? 네.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근데 내가 편안하게 일정하다고 할게요. 일정하게 되면
일정 이해해보라는 것이. 이렇게 끌게요. 이렇게. 자, 온도가 일정하대. 이렇게 묶어. 보일 법칙이에요. T 일정. 이렇게. 압력이 일정하대. 압력이 일정. 이렇게. 샤를 쉽게 이해하면 압력은 변함이 없어요. 화재 발생해갖고는 뭘 압력이 좀 변화 생기겠어. 그러니까 샤를 법칙을 따져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샤를 법칙은 당구장 표시하면, 그죠? 온도와 부피의 관계구나. 그러면 이렇게 써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처럼. 맞습니까? 예.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부피가 제로인 지점이 생기게 돼요. 됩니까? 그리고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만큼 부피가 증가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 온도 증가한 만큼 이만큼 부피, 이 온도 증가한 만큼 이만큼 부피. 이걸 주로 어디서 많이 따질까요? 유체에서 많이 따질 건데, 유체에서 하나 적읍시다. 첫 번째 어디서 많이 할 겁니까? 시험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선형상수로 나와요. 선형상수를 자꾸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기체를 액화시켜갖고 저장할 때 이 부피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기체를 어떻게 부피를 온도를 낮추든지 압력을 높여갖고 액체를 만들었는데 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걸. 그거에 대한 보정량을 주고 싶은 거지. 다시 선형상수는 온도 보정량 이렇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정값을 줄 거예요. 그래서 선형상수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세요. 두 번째, 뜬금없이 이런 게 나와. 어떠한 공간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할 거래. 부피가 증가했는데 화재로 감시도 돼요. 화재 감시. 이런 게 생기네. 아, 그게 바로 공기 팽창, 공기관. 우리 열감지기 중에 차동식. 이렇게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엄청 간단한데.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감지기 됐다 크죠? 이렇게. 왕감지기로 바꿨어. 네. 다시 그림 예쁘게 그려놓으세요. V. 평상시 온도 때 V. 온도 상승하면 V 상승. 그러면 고정이고 늘어나는 곳. 맞습니까? 예. 늘어나는 곳을 팽창이 용이하게 금속판을 물결치듯이 만들어놔요. 얘 이름을 다이아프램이라 불러요. 얘가 늘어나. 그래서 접점이 부착돼서 불러. 그죠? 화재를 감지한다고. 엄청 간단하다. 그죠? 예. 내부의 공기의 팽창이네요. 이렇게. 가시. 간단하게 봐놓으세요. 조금 더 이게 힘든 답처럼 써놓은 게 맨 아래쪽에 표에 붙여놨어요. 이거. 요거까지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0점대 중후반으로 넘어갈 쯤에는 요 기본 개념으로 어디까지 뛸 거냐. 그럼 너 시험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 시험 어떻게 할 거야? 그 밑에 보세요. 작동시험. 작동시험 엄청 간단합니다. KVN. 맞습니까? 요게 계단식으로 상승되면 온도가 이렇게 상승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직선 이렇게 상승됐을 때 점이 두 개네요. 첫 번째 점, 차동식 공기식, 스포트형의 공기식 맨 아래쪽에 보니까 실온보다 K도만큼 일종을 볼게요. 20도. 풍속이 0.7m, 70cm. 그리고 몇 초 이내에 동작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줄쳐 놓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직선으로. 직선이 보통 화재같이 보는 거예요. 화재. 직선 상승. 보세요. 줄쳐 놓으세요. 자, 일종은 분당 10도씩 상승되면 몇 분 이내에 4.5분 이내에 동작해야 돼요.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네. 쉽게. 되겠습니까? 직선 상승에 동그라미 치고 온도 상승률이라 했잖아. 오른쪽에 온도 상승률 공기관 한번 더 보고 봅시다. 오른쪽에 공기관. 공기관 그대로 밑에 따라 내려오세요. 20m 줄 쳐놓으세요. 테스트를 20m 지점에 한대. 20m 지점에 이때 분당 몇 도? 일종은 7.5도만 올라가면
보입니까? 그러면 1분 이내에 동작해야 돼요. 이게 승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자고. 분당 몇 도 올라가면 몇 초 이내에 동작하는 메커니즘이구나. 요가 같은 의미예요. 온도가 몇 도 올랐을 때, 시간당 몇 도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증가해서 접점이 붙는 거겠군요라고 이해되는 거지. 그래,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6번이에요. 6번은 말은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쓰고 나도 찝찝한 문제지 뭐. 다시 볼게요. 구역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플럼을 형성시켜요. 헤드가 있고 감지기가 있네요. 감지기가 이렇게 한번 적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보면 얘가 플럼을 잘 이해하세요. 플럼 이렇게. 그렇죠? 화재 플럼의 특징은 2번에 있어요. 플럼은 뭡니까? 화재로 인해서 요 상부층의 공기가 가벼워졌지. 연소 생성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가벼워져서 올라가면 여기가 비어있는 만큼 주변 공기가 유입될 거예요. 그것까지도 같이 그림은 그리는 거지. 되겠습니까? 얘가 올라갔었을 때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감지기 동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실을 확장합니다. 이렇게. 가서 기울기 흐름이 생겨요. 이때를 우리는 실링 제트 플로우라고 부른다. 그죠? 이때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범위. 그죠? 높이의 한 30%. 그죠? 예. 정도 되겠네요. 0.3 정도. 10%. 예. 이게 3m니까. 이게 30cm 정도 되겠네. 그죠? 요 범위 내에 들어가야 했어야 하는 이유. 그걸 좀 적어주면 되겠어. 예. 거기까지가 2번. 천정 제트 흐름. 천정 제트 흐름도 모의고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소방의 적용 똑같이 적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지기는 면해야 되고요. 면해야 되고, 기류 흐름이 생기면 면해야 돼요.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경사면이 나타나도 면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는 안 하겠지. 이렇게 설치해요. 이해됩니까? 다시.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헤드. 왼쪽이 100% 맞지. 이해됩니까? 면하게 기류는 이렇게 흘러가줘요.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감지가 미흡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감지기는 설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제일 뒷방에 설치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야, 천장면에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 그래서 천장에 뭔가를 내려서 박스를 심어요. 여기 감지기를 달아. 뭐 한 짓입니까, 이런 거. 지적도 안 하고. 절대 이러면 안 돼. 간혹 있어요. 박스를 2개, 3개 심고 막 이렇게. 절대 이러면 안 돼. 기류 흐르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면하게 봐놓으세요. 맨 아래쪽에 양념처럼 조금 상위 레벨로 가기 위한 알퍼트의 경험식, 온도와 유속과 풍속과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 양념처럼 넣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그냥 말만 좀 해놓을게요. 써도 찝찝한 문제. 7번 포기했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은 시험 문제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어 하면 방화댐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방화댐퍼는 체크하고 99회, 115회, 116회 방화댐퍼 엄청 중요해요. 자, 방화댐퍼가 중요한 이유를 봅시다. 자, FD는요, 얘네들은 확대를 차단한다는 중요한 개념을 가져요. 확대를 차단. 그죠? 네. 특히나 관통부에 얘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기준도 까다롭게 하고 개선되고 바뀌어져 있어요. 많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서 보세요. 되겠습니까? FD. 실제적으로 얘는 이렇게도 써요. MFD. MFD는 자동으로 동작되는 댐파 FD가 결합된 형태예요. FD는 다시 한번 쓸게요. FD는 온도로 차단이 돼요. 퓨즈지, 쉽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MD 역할을 해요. 열었다 닫았다 신호로 움직이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FD 기능으로만 탁 차단되고 그 이상 끝.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봐놓읍시다. 얘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MVD. 얘는 그냥 MD예요. 쉽게 이해하세요. 되겠지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로그아웃이 돼버렸어요. 강의를 잘 못해서 그런가? 이게 왜 로그아웃이 됐지? 너 뭐 로그아웃이 됐냐?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플랩 댐퍼하고 자동차 압축 조절 단판은 묶으세요. 플랩과 자동차 압축 조절 단판. 순서를 볼게요. 자, 제어는 정말 위험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과압이 발생했을 때가 위험해요. 제어의 과압은 뭘까요? 그러면 이때 제어는 부속실 제어만 생각합시다. 부속실이 개념을 잡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를 과압이라고 부를까요? 라고 얘기하면 문이 안 열리는 정도지. 자, 그 부분을 우리는 110N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 갖다 우리는 폐쇄력 또는 개방력인데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세요. 공부를 할 때는 원래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르지. 얘를 폐쇄력 또는 개방력이라고 할 거야. 문 자체가 안 열려.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잘 이해해 보세요. 얘네들은 압력으로도 환산이 가능해요. 맞습니까? 다시 볼게요. F 면적 압력 이렇게 돼요. 그때 이 압력으로 전체 수치를 정리하면 표준 방화문일 때, 자, 2.1이고 1.8, 0.9고 0.9면 얘네들은 60파스칼 정도 돼요. 되겠습니까?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압력이 좀 필요하지. 얼마 이상? 40 이상이고요. 40 이상이고 어디까지? 과압까지예요. 우리 제어의 성능. 그 과압을 110N이라 할 겁니다. 이 과압을 어떻게 빼줄까 이렇게 보는 거지. 첫 번째, 기능 안 되는 놈을 하나 가져와요. 걔 이름을 자동 차압 댐퍼예요. 댐퍼. 얘는 적읍시다. 과압의 조절 기능이 없어요. 다시 이해하세요. 옛날에는 뭐 있는 책 했지만 없어 지금. 명칭도 바뀌었지. 그래서 답은 뭐만 됩니까? 얘네들은 덕트나 전실에서 그냥 빼줄 것만 생각해. 걔 이름을 플랩 댐퍼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둘 다 과압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얘는 기능을 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추가로 차압하고 과압하고 또는 압력의 유지라는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유지를 위해서는 플러스 되는 부분의 압력을 빼주는 게 꼭 필요해요. 이걸 좀 재현에 가서 한번 정리할게요. 그죠? 그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어. 바람을 열로 압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압이 더해지죠. 맞습니까? 점점 더해져서 이 두 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동압이 돼요. 동압이 되면 문제가 돼. 쉽게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더해지는 것들을 빼주고 싶은 거예요. 빼주는 게 배출 단파의 기능이에요. 이거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누적돼서 위험해진다. 요거 이제 배출 단파 이렇게 번호할게요. 거기까지만 보고 1, 2, 3, 4번의 상세 내용은 한번 봐놓으세요. 다시 한번 1번은 방화구획용, 2, 3번은 과압용, 3번은 유입공기 배출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8번
하나씩 넘겨주시. 어떻게 하나? 할 때마다 이거 그냥 한 번씩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 예. 다시. 이걸로? 예, 이거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8번 왔어요. 8번은 간단하게 또 읽을게요. ESS. ESS는 제가 정말 죄송한데 117회, 118회 화재보험 거 자료에서 지금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문제가 두세 번 나올 예정이에요. 그 첫 스타트를 이제 입안되고 아직 확정은 안 됐으나 지금 이제 재정안도 우리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신기하게 한번 받아들이세요. 1번에 스프링쿨러는 됐는데 2번에 배출 설비가 제가 나눠드렸던 그 자료에는 폭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며칠 사이에 또 뒤집어져서 배출 설비가 들어갔더라고.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그랬더만 배우기 좀 자료가 못 드렸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페이지도 좀 틀렸어요. 여기 이제 185페이지로 여러분 답 좀 수정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추가는 제가 조금 더 드릴게. 얘는 8번은 또 시험에 나옵니다. 25점짜리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통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 화보하고 비교했었을 때에 대한 비교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다음 시험 25점짜리로 강력하게 준장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여기 질문을 보면 설계 시 고려사항을 했어. 근데 고려사항에 그렇게 많이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고려사항은 기준에 대한 베이스거든요. 줄만 한번 쳐볼까요? 자, 1번 첫 번째 점. 오른쪽에 습식하고 준비작동식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뭐라 했습니까? 밸브에 대한 선택이죠. 습식과 준비작동식 적용만 가능해요. 그리고 인터락은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그 유무가 설계 시 고려사항이 돼요. 두 번째, 살수 밀도가 고려사항이 되네요. 12.2리터라는 거 보입니까? 살수 밀도 고려. 이렇게. 세 번째, 헤드 간의 배치 간격, 스키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설계상 고려사항입니다. 스키핑 고려. 세 번째 점입니다. 네 번째, 준비작동식은 감지기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헤드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네 번째, 수동기동장치는 출입구로 옮겨놔야 돼요. 그럼 수동기동장치 설계 때 고려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비상전원에 대한 용량 계산이에요. 30분. 이렇게. 그 다음 맨 마지막 점에 송수구에 관련되는 기준은 기존 기준을 따르게 설계 때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배출 설비. 배출 설비는 첫 번째, 배출에 대한 경로가 중요해요. 자, 배출기, 덕트, 후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배출 용량이 중요해요. 설계 시 고려해라. 얼마? 지금 나와 있는 메다 제곱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의 배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감지기에 의해서 이 배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제형 같은 개념이겠지?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 나오는 이거 성능 위주입니다. 이건 뭐 99, 96, 99, 111에 117에 119에 뭐 다 나옵니다. 요거 조금 수정해 놓으세요. 3권에 법령 파트인데 소방기계로 잘못. 이게 막 비몽기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요 9번은 별표 3개쯤 해서 다음 시험도 나온다라고 생각합시다. 성능 위주 설계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대상이에요. 우리 1번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보고서가 한 번 나왔었어요. 한 번. 이 보고서 표는 왼쪽은 심의 전, 오른쪽은 허가 전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의 이후에 허가 전에. 그래서 왼쪽을 1차, 오른쪽을 2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성능 위주 설계 심의는 두 번 봅니까? 그래요. 1차 심의와 2차 심의로 봐요. 이해되죠? 1차 심의 때는 왼쪽 파트를 보고 2차 심의 때는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에 특이사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쭉 보다 보니까 용량 계산서 보입니까? 용량 계산서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상세한 것들이 다 나와요. 계산서부터 해서 뭐 도면 이런 것들 다. 왼쪽은 주로 뭐가 눈에 보입니까? 뭐 건축에 대한 개념이죠. 이해됩니까? 왼쪽은 건축적 개념이고 오른쪽은 소방시설적 개념인 거예요. 그게 하고 1차, 2차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 보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TAB 얘는 100회, 102회, 113회 때 나왔고요. 절차 말 그대로만 줄쳐볼게요. 자, 기능, 재현설비의 기능, 시험하세요, 테스트, 조정하세요, 어드저스팅이에요. 어드저스팅.
밸런싱이네요. 밸런스 이렇게 LANENC 이렇게 그죠? TAB예요. TAB는 화재 안전 기준이 1번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요것들이 2번. 1번만 무조건 하세요. 1번으로 응용해서 적어도 충분히 점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지금 풀이는 답에 좀 가깝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15페이지에 보면 똑같습니다. TAB는 툭 치면 나와야 돼요. TAB 필수 문제. TAB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자, 16번으로 가서 16페이지에 11번. 11번 아우 진짜 어렵다 그죠? 11번 그냥 11번에 다른 거 없이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인화성하고 가연성 구분. 이렇게. 구분은 자, 얘네들은 NFPN 하고 있어요. 유사한 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유사한 기능이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안법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다 구분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어디가 안 하고 있습니까? 정작 주체가 되는 위안법은 안 하고 있어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안법은 구분이 없어요. 얘네들 통으로 뭐로 합니까? 인화성 액체로만 봐요. 액체. 이렇게. 그거만 좀 이해하고 갑시다. 되겠습니까? 인화성 액체는 특수인화물 1, 그죠? 알코올류 2, 3, 4, 동식물 이렇게 나오지. 끝.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뭐 그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12번 선택했을 문제 12번 가볼까요? 12번에 퍼킨제 이렇게. 퍼킨제 볼게요. 퍼킨제는 요 그림이 제가 보기엔 제일 잘 돼 있고요. 둘 다 한 쌍으로 가야 됐을 것 같아서 둘 다 좀 그려 놓는 걸로 합시다. 왼쪽에 암일 때는 510, 명일 때는 555 정도 되네요. 그래서 밝을 때는 적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두울 때는 약간 녹색 가깝습니다. 녹색과 파란색의 중간쯤 될 거예요. 그리고 밝을 때도 적색보다는 주황에 조금 가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명료해져요. 더. 그 이유는 눈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세포 때문입니다. 되겠습니까? 주상체의 역할은요, 색상을 구분하고요. 관상체의 역할은 명암을 구분해요. 이 형태가 눈의 밝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예.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면 조리개로 바뀌어요. 알죠? 사람 눈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응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명암이라고 했던 이유는 화재부터 해서 중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을 플래시오버라고 생각하고 플래시오버 전에 탈출시키려고 하면 어떤 게 좀 필요합니까? 따지러 오는 거지. 주상체 따라가네요. 주상체 따라가는 적색으로 도입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이렇게. 맨 아래쪽에 유도등 적용 한번 양념처럼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도 좀 수정해 놓으세요. 137페이지, 317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요 18페이지 보면 인간의 심리, 우리 추기태자지를 엄청 많이 외웠었는데 뭐 각각 다르게 외우고 있으니까 요걸 답을 이렇게 썼어요. 저는 13번에 추종복력의 개념과 피난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힘들었습니다. 책도 찾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적으면 그나마 점수를 좀 더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인간의 심리를 우리 다 이해하고 있는데 피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예. 추종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걔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는 경우. 그리고 2번은 귀소 본능은 가던 길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가던 길이 피난로가 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세 번째, 퇴피.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욕구예요. 그죠? 멀어진 곳에 탈출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자해. 자해는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론도 하나 있고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해 본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갈림길의 기준에서는 주로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많이 도망가니까 좌측의 피난.
좌측으로 열 수 있는 형태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지광, 밝은 쪽으로 가면 안전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쪽. 그래서 유도등이라든지 비상조명 등의 조도 밝기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쓰세요. 그 다음에 2교시로 갈게요. 빨리빨리 해볼 테니까. 그냥 뭐 다 풀이 있으니까. 19페이지의 2교시는 방폭형 기기인데 이런 것들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많이 봅니다. 화학공단 뭐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켜져 있는 표시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방폭. 그죠? 여기는 방폭의 종류. 여기는 물질의 종류. 그리고 가스의 종류. 온도 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그림이 예쁘게 돼 있죠. 그래서 D 보니까 D니까 내압방폭 구조로 돼 있네요. 우리 여기는 내압방폭 구조로 2가 뭡니까? 2는 산업용이에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1도 있습니까? 하나 적읍시다. 1. 1은 광산용이에요. 그리고 가스의 종류가 A, B, C가 있는데 B가 수소나 뭐 부타디엔 그룹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T6는 표면 온도가 85도 이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찾아보니까 리미트 오브 니트라라고 하는 형태로 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게 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뜻하더라고. 그 다음 나오는 오른쪽입니다. IP 등급은 우리 방진과 방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요 그림 하나. 우리 책에, 우리 풀이에 나와 있는 요 D고, B고, E고, 그 다음에 T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찾아가면 되는 거. 한번 봐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IP 등급은, 방진과 방수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휴대폰에 많이 도입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간단한, 폰 들고 세수해도 되고, 잠시 빠져도 문제 없더라. 이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표가 20페이지에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하나 구분할 건 뭡니까? 그러면 X라는 것들은 테스트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 안 한 거. 20페이지 표 바로 밑에 있네요. X는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되겠지요? 그래서 IP EX라고 하면 방지는 2등급이고요. X는 방수는 테스트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면 되니까 간략하게 한번 나누시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산정돼 있는 거다. 우리는 양념처럼 요걸 갖고 합시다. 그럼 개요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적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방폭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해서 적고요. 첫 번째 방폭. 방폭은 여기입니다. 점화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죠?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가연물은 뭡니까? 라면 얘네들은 분진 또는 물이 닿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 금수성 물질들. 그 방수, 금수, 분진, 화재, 폭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개요를 좀 짜가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고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서 CO2, CO2 어려웠습니다. 그죠? CO2 구경은 1번에 첫 번째 구경인데 구경은 양이 얼만큼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보는 거다. 그죠? 이 직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면적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파이디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유속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그리고 길이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위 시간당 얼만큼 소요량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 형태가 화부에 있는 자료에 우리 책처럼 들어와 있어요. 공식 좀 어렵게 보이죠? 그래서 요것들도 양념처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답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임의로 산정식을 하면 되는데 화재안전 기준에는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 얼만큼이 방사해서 적을게요. 얼만큼 농도를 형성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자, 시간 한번 정리합니다. 시간 우리가 했었을 때 이거죠. 1분 이내에 7분 이내에 있었어요.
30초 이내에 있었네요. 0.5 아니면 30초.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전역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얘를 갖다가 전역이니까 얘를 표면 화재, 7분을 신부 화재, 국소 방출 방식으로 세 가지 하면 되겠네. 요 시간 이내에 농도가 얼만큼 형성될까요를 따지는 거야. 그 순서가 Q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짜 나가면 됩니다. 답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막 그 개념만 잡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그 의미로 방출 시간이 요 기준에 따라서 나타났네요. 10초 이내 방출, 60초 기타. 배출 설비는 지무, 거실은 배출 설비 다룰 것. 이때 배출이에요. 4번은 과학 배출구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줄 한번 다시 별표 해놓으세요. CO2 과학 방출구 작동 성능 시험 있죠? 예, 그거 한번 보고 가시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IoT. IoT는 이게 어떤 방향성으로 쓰는 게 그들의 입맛에 더 맞았을까요? 보시면 115회 때 그대로 나와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에 2번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제일 중요한 건 센싱, 그리고 이제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지기 시스템 구현할 때는 밑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이 많이 중요하대요. 네, 그렇게 한번 풀어서 조금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무선통신 화재 감지 시스템에 적용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전원, 기타 등등 뭐가 중요한지 화재 안전 기준의 입장에서 적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더 맞이하고 좀 쉽게요. 4번은 25페이지에 설계는 한번 적을게요. 제가 단톡에서 올려드렸었는데 한국 소방시설협회가 있어요. 시설협회는 설계, 감리, 그죠? 공사에 대한 매뉴얼이 올려져 있어요. 이건 다시 한번 단톡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 세 가지를 보시면 시험에 다들 나왔어요. 공사 때는 배관이 나왔고요. 배관 문제가 나왔었고, 감리는 절차하고 불안 상세, 에스컬레이션, 기타 등등이 나왔어요. 감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설계가 나왔네요. 설계는 우리 책 158페이지에 그대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었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때 설계는 세 가지입니다. 야, 너 기본 계획이 뭐였니? 계획. 기본 설계는 어떻게 짜는 거냐? 그 다음에 실시.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자, 기본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 설계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예. 방향성에 대해서 1차적인데 허가용이에요. 허가. 실시 설계는요, 시공용이에요. 그 허가를 통해서 견적을 보고요, 가늠해서 실시로 시공합니다. 이때 기본 설계 때 견적을 잘못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계획으로 가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2번이 지금 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가면 27페이지는 뭐 언급을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순서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면 첫 번째 발코니 확장의 문제점을 떠나서 다음 페이지에 28페이지 설치 대상부터 한번 와볼까요?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이때 되면 대피 공간을 둬라, 그죠? 계단 안 되니까. 안 되면 맨 아래쪽으로 체크해서 하향시 피난구, 경량 칸막이, 비상구, 이런 것들 준비 되고. 그리고 확장하면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라면 27페이지에 2번으로 가세요. 그 전 페이지에 2번으로 가서 방화판, 방화유리에 대한 구조가 중요하고, 발코니에 그러면 내부에 대한 뭐 마감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건축물 피난 방화 24조, 우리 불연, 준불연, 난연 형태 적합하게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필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통으로 다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19페이지에 우리가 전체 문제 한번 정리할 때
용도가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용도가 그죠? 노유자, 그리고 산후조리원, 고시원으로 많이 죽는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소방에서는요, 예의주시가 요양병원이고 전통적인 강좌는 다중이용업이랬습니다. 다중이용업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다가 지금 25점짜리로 나왔어요. 조금 더 쉬겠네요, 그죠? 예, 얘네들은 가끔씩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요양병원, 소급에 대한 중요성, 요양병원 화재의 위험성을 예상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나 중요하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페이지까지 풀이고요. 3교시, 4교시는 우리 연구반 선생님이 풀이를 해놨을 거니까 동영상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보고 뭐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휴식하고요. 그리고 소방정기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